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경기 침체에도 지속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금일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우리 시간 저녁 10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중국 가격 인하 후에 반응 이모저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격은 10% 이상 내렸는데요. 그 이후의 반응들이 궁금하시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멕시코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기가팩토리가 설립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현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1% 이상 크게 오른 하루였어요. 나스닥이 1.76%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190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1500선 이상의 그 박스권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일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으면서 증시 상승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가도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러한 상승세는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 CPI 지수죠.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물가 완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 미국 CPI 지수는 6.6% 정도 있는데요. 뭐 11월 달 CPI 지수, 그러니까 전월 CPI 지수가 7.1% 정도가 나왔고, 이제 6%대까지 떨어지면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자신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팽배해지면서 시장 상승세를 도와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월 대비로는 CPI 지수가 한 0.3% 상승이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전월에 기록했던 0.2% 상승보다는 다소 높아지는 모습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물가 발표 이후에는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리치먼드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이들의 평가에 따라서 2월 1일 FOMC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CT라든지 HSBC, BNP 파리바 등에서는 0.5% 그러니까 빅스텝의 금리 인상도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한 70% 이상의 확률로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기대감, 물가 인하의 기대감과 금리 인상 폭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 최근에 두드러진 형상이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 이런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요. 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기술주들, 그리고 이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좀 더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올해 증시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오늘 테슬라는 3.34% 오르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5.69% 오르면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물가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완전히 11,230에서 1,500 박스권에 제대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거의 최근 한 3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000포인트 초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지지를 보여주면서 나스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잘 다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11,300 정도를 넘어서서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추세 반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CPI 지수가 6%대로 발표가 된다면, 시장의 예상대로 6%가 발표가 된다면 정말 이번 2월 1일에 있을 FOMC 미팅 때는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77%의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발표될 CPI 지수에 따라서 이것의 확률이 올라가나 내려가나가 결정될 것 같은데, 6%대 6.6%보다 내려앉은 좀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이 확률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 10시 반에 있을 CPI 지수 발표. 자, 예상치는 6.6%인데요. 자, 전월에 7.1%를 기록했었죠. 전월의 예상치는 7.3%였는데 이것보다 낮은 7.1%가 기록이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분위기를 만들어냈었고요. 작년 6월 달에 피크를 쳤었죠. 9.1%, 40년 만에, 미국 역사상 40년 만에 최대치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9.1%를 피크를 찍고 지속해서 하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선행하는 대표적 지수가 중고차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14.9%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고려컨대 자, 이번 달에도 상당히 낮아진 인플레이션 지수 6%대 인플레이션 지수 예상이 되고요.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 6.6%보다도 낮게 나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6.6%보다도 낮게 나올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보는 확률이 한 60%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확실히 7% 이하는 나올 것 같고요. 6.6% 이하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테슬라는 3.68% 상승한 123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항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23불 정도의 저항권이 있으니까 좀 오늘 이 이상으로는 못 올라간 모습인데 우선은 150불대 이상은 올라가 줘야지 테슬라가 이제 추세적 반등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한 100불에서 150불대 사이를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주식 잘 모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특히 동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죠. 특히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으로서 1월 6일 10에서 13% 정도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을 올린 모습이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을 내려왔는데 이번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크게 정말 급속도의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 시장 가격 인하는 1월 6일에 있었고 10에서 13%에 이르는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중국의 여러 매체들에서 이에 관련해서 뉴스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영 뉴스예요. 국영 뉴스 간행물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요. 테슬라의 최근 가격 할인이 중국의 다른 경쟁사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도시 매장의 주문 건수가 전월에 비해서 500%나 순간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가격 인하를 하자마자 3일 동안 3만 건의 차량 구매 계약이 있었다고도 하죠. 특히 모델 3, 모델 Y 가장 낮은 가격대의 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3만 위안, 26만 위안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정도의 가격이면 BYD의 경쟁 모델과도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가격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경쟁 업체들의 매장 방문하는 고객 수가 상당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테슬라 매장에는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BYD 영업사원의 의견에 따르면요. 저번 주말 동안 많은 예약자들이 BYD의 대표적인 전기차라고 할 수 있겠죠. 씰과 한의 주문을 취소하고 테슬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씰은 준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고 한은 준대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테슬라로 이동했다라고 해요. 테슬라 기가 차이나 기가 상하이 부사장에 따르면요.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 그레이스 타우에 따르면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은 실제로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현재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공급망이 안정화가 되면서 충분히 원재료가가 또 인하가 되면서 현재의 최종 차량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현재 테슬라의 공급망 현지화율은 95%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차량은 95% 이상의 부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되면 중국에서의 디맨드,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자, 문제는 1월 6일 테슬라 기가 상하이가 테슬라 차이나가 가격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구매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이 대폭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차량 배송센터에 가서 항의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 이런 얘기 또 잘하겠죠. 하지만 테슬라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리베이트 즉 어느 정도 금액 그 차액에 대해서 좀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는 거부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고객들은 단 몇 시간 만에 2만 위안 한 3,000불 가까운 돈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테슬라는 미국 기업으로서 가격 정책, 특히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면서 가격 정책이 워낙 투명하고요. 한번 정해진 규칙은 어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로는 테슬라 모델 Y가 2022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SUV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워낙 많이 들었던 뉴스니까 잘 이해하시리라 믿겠는데요.
중국 승용차 협회 CPC에 따르면요, 작년 12개월 동안 테슬라 모델 Y는 31만 5천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2등인 벤츠 GLC랑 3등이 아우디 Q5를 합한 수량보다도 더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자, 월등히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GLC랑 Q5에 비교하면 테슬라 모델 Y는 전기차죠? 자, 이러한 차량들은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자,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압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2월 달에도 모델 Y는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SUV였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연기관, 그리고 프리미엄 SUV가 아니라요, 다른 전체 SUV로 봤을 때 전체 중국 SUV 시장 1등은 26,000달러의 BYD 송이었습니다. 이 모델인데요. 자, 워낙 가격이 싸죠. 테슬라의 모델 Y보다는 한 2분의 1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가격 차이 때문에 1위에 등극했는데 그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BYD 송이 47만 9천 대를 작년에 판매했는데 테슬라가 31만 대를 판매했으니까 그렇게 수량 차이가 크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에서 수요가 최근에 없다라는 의문이 있지만은 실제로 숫자로 살펴보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자, 인도네시아에도 기가팩토리를 지을 수 있다는 루머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직접 보도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시아의 두 번째 공장이 되겠죠. 기가 상하이 이후에 두 번째 공장, 기가 인도네시아라 해야 될까요? 자, 이 공장이 예비 계약 단계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는 전기차 배터리용 금속 매장량이 상당히 많아요.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이 세계 2위 정도 수준으로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속을 활용을 하고 싶겠죠, 테슬라 입장에선.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자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곳에 전기차 배터리용 금속을 캐기 위한 이런 설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에 한술 더 떠서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 공장, 차량 생산 설비까지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어쨌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 공장, 그러니까 금속 채출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이미 테슬라는 인도네시아랑 50억 달러 규모의 니켈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2억 8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남한 기준 5천만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인구이고요. 동남아시아 아세안 시장이죠. 6억 7,500만이나 인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적으로 2만 달러 미만의 저렴한 자동차 판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동차 공장 설립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기가 상하이가 캐파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 설립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금속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이렇게 쉬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멕시코 자체 뉴스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중국 서플라이어 중에 한 명인 노아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이미 지난 월요일에 멕시코의 첫 번째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노아 아이텍은 공장 자동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장이 설립되는 위치가 멕시코의 누에보 레온 지역으로서 최근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소문이 난 지역과 일치하는 곳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뉴스를 보면 정말 멕시코 누에보 레온 몬테레이 지역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이기도 해요. 자, 테슬라가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루머가 상당히 반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장 증설은 왜냐면 성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발전을 하고요. 이러한 대세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역시 선호 종목으로 여전히 테슬라를 꼽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요,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와 GM을 올해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전히 선호 종목으로 꼽고 있고요. GM은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역시 FSD 베타를 열심히 발전을 시키고 있고, 이번 달 안에 FSD 베타 버전 11이
와이드 리리즈 될 예정으로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마크 딜레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여전히 바이 등급이고 205불 정도를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로 잡고 있어요. 한 66% 정도 업사이드를 기대하는 수준이고요. 테슬라는 10월에 지난 10월 달이죠. 북미 고객 중 16만 명이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는 15,000달러에 달하는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당 기준입니다. 그러면 16만 명이 사용하면 24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매출은 대부분 마진으로 거의 100%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4억 달러면 우리 돈 뭐 거의 3조 원 정도의 매출이자 뭐 수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FSD 소프트웨어가 16만 명만 사용할 거예요. 나중에 100만 명,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큰 수익이 돼서 테슬라의 주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